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시장을 보시는 분이 주셨다고 하니까 와,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데이터 싹 다 꺼내서 아주 솔직하게 제대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디커플링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딱 넣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디커플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뭐랄까 거스릴 수 없는 기준점, 거의 중력 같은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혼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 있는 돈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 비트코인 하나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규모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트코인 하나, 딱 이 하나의 가치가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수천 개가 넘는 다른 모든 코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1.4배나 더 큽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치면 딱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막 흔들리는데 다른 작은 주식들이 혼자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시장의 대장주가 흔들리면 나머지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아직 이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탈중앙성. 둘째,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에서 오는 가치 저장 능력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흔들린다? 이건 그냥 코인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XRP랑 비트코인이 얼마나 끈끈하게 묶여 있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보이시나요? 0.84. 이게 뭐냐면요. 최근 3개월 동안 XRP랑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똑같이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이게 1에 가까우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0.84면요. 이건 정말 아주 강력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왼쪽부터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0.5에서 0.8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결과가 딱 나오죠. 올해 1분기에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XRP 가격이 무려 27%나 빠졌어요. 이게 바로 이 강력한 동조화 현상 때문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돈이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빠져나와서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건 비트코인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이런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XRP가 완전히 나 혼자 간다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 2024년 7월이었죠. SC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는 소식이 딱 터지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하루 만에 18%가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게 디커플링이죠. 또 다른 예시도 볼까요? 올해 1월에는 비트코인은 그냥 옆으로 빌빌 기고 있었는데 XRP ETF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한 달 동안 무려 25%나 오르는 힘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완전 독자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거나 XRP만의 어떤 좋은 소식이 터져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사례들은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반짝 급등을 진짜 디커플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디커플링은 그냥 한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관관계가 쭉 낮아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열쇠, 커플링과 디커플링 사이의 이 복잡한 관계를 풀어주는 그 열쇠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본류인 거예요. 그런데 XRP에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잠시 역려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폭우가 그친다고 강의 전체 흐름이 바뀔까요? 아니죠. 결국 강은 다시 원래 방향인 서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로 얼마나 긴 시간의 창으로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몇 주 단위의 짧은 시간으로 보면 디커플링은 분명히 보입니다. XRP 혼자 치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야를 몇 달로 넓히면 어느새 다시 본류에 합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3년, 4년의 아주 긴 사이클 전체를 놓고 보면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은 결국 비트코인과 함께 만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만약 XRP가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길을 가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분석가들이 꼽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대한 유용성. 그러니까 실제 해외 송금 같은 곳에서 XRP가 어마어마하게 쓰여서 그 사용량만으로도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자산 재분류. 월가의 큰손들이 XRP는 비트코인이랑은 아예 다른 종류의 자산이구나 하고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자본. 그냥 비트코인 ETF 팔고 넘어오는 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대 자금이 XRP ETF로 쏟아져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조건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XRP의 개별 호재를 보고 디커플링에 베팅하는 전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큰 흐름을 거스르고 XRP가 혼자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는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XRP의 그 유용성,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져서 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강에 자신만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미래를 상상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في أكبر